사투리 저 62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오른쪽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렇죠? 이건 뭐 좀 간단한 내용들 얼마 많은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왼쪽에 있지요. 그 제목을 일단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워야 되지.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데 건물만 지으면 안 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줄여버리려고 건물 짓는 크기를 줄이면 기반시설 갖추지 않더라도 도시기능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하는 자들한테 기반시설 부담을 지워요. 그러면 개발하는 자들한테 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직접 못 만드니까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 내게 해요.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든 제도는 개발밀도관리고요. 개발하는 자, 즉 200 초과하는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제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간단하게 둘 다 지정권자는 똑같은데요, 절차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왼쪽 거 개발밀도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곤란하다고? 그렇지, 곤란하구나. 이렇게 건폐율,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라고 시험을 내거든요. 완화는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완화하면 안 되지, 강화하는 거예요. 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인데 당연히 주거 상업 공업 지역만 대상으로 해요. 주상공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나 도시 외 지역은 지정 줄어들 용적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공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 녹지 지역 도시 외는 제외하고, 지정권자도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군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처럼 용도 구역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용도 구역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정을 할 때 시험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여 지정하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관계없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거기 쓰지 마. 여러분, 이 중차된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몇 달 경험하면서 뭐 이렇게 서서 될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켜켜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켜켜이 잊어먹고 반복하고 잊어먹고 반복, 그러다 서너 바퀴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수업 듣고 어젯밤 10시에 9시에 합격단 해설 강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어젯밤에 또 보고 정상 수업 듣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막 계속. 공법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서 비 오듯이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감이 딱 잡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계속 날탕이 아니에요. 우리 저 과목이라도 똑같은 과목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날탕 과목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마약 주사 맞고도 대충 해도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겨. 그래서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절차가 딱 보면 가로속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딸랑 심의밖에 없어. 딸랑 심의 거쳐. 이거 작년에 이거 딸랑 심의 가지고 히트 쳤습니다. 학생들 시험장 가서 다 사연이 있어. 또 자, 심의만 거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서 결론 이제 용적률 강화 볼게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50% 범위안에서 강화를 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네가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최대가 500%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딱 묶이면 250%가 되는 거예요. 확 떨어져. 그래서 개념은 아까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를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적률 50% 나왔잖아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용적률은 50%까지 강화한다고 확정을 했는데 건폐율은 아직 확정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목적은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됐다고? 50%.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기준을 보면 하단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있지요. 그놈이 이제 그대로 시험을 한번 호랭이 담배 필 때 한번 써먹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다는 게 나오거든. 기억 한번 볼게요.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가 된대잖아요. 오른쪽에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에 얼마 이상 미달한대요. 20%.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향후 몇 년, 2년 내 수도 하수도 용량 초과하거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한다, 20% 이상 초과한다 이 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봐요. 핵심이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잖아요. 얘네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줄여서 건물을 못 짓게 함으로써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라고 됐죠. 그러면 두 놈은 서로 중복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외의 지역이니까.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인데 지정권자는 똑같아요. 특별시정 등 시장 군수가. 그리고 절차가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자, 아까 왼쪽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 오른쪽에 하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심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하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왜 나한테 건물 짓는 나한테 돈을 내게 해서 그런 돈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용지 확보하고 하냐? 왜 나한테 돈 내라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는 주로 땅값이 규제가 풀려가지고 땅값이 확 뛰어서 이익 본 사람이 있을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대상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연녹지 지역이면 예를 들게 자연녹지면 이 땅의 용적률 몇 퍼센트? 용적률 40? 50?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용적률인데 50%? 용적률 몇 프로? 80%. 80%에 뭘 걸어요? 80%에 뭘 걸으실 거예요? 또 초코바에 한 박스 걸린다. 보생자 800, 100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80%라고. 자연녹지라고 800, 100이라고 100%라고요. 없어. 연두 그게 말이가 되니? 자연녹지라고 썼니 안 썼니?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쓰고 말로 떠들면서 계속 자연녹지 했는데 왜 80? 자, 시험장 가서 문제 풀릴 때, 틀릴 때 있잖아요. 틀린 걸 틀리고 올까, 아는 걸 틀리고 올까. 모르는 걸 틀리고 오지 않아. 모르는 건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못 푼 거지. 틀리고 왔다는 것은 아는 걸 틀린 거잖아. 말이 되잖아요. 모르는 건 틀릴 수가 없어. 모르니까. 아니까 틀리는 거지. 아는 걸 풀었을 때 틀린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봐봐요. 틀리잖아요. 자연녹지 100% 그러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지목이 임야인 땅을 1000평을 상속을 받았어. 아버지한테. 그 평당 10만 원. 10만 원 뭐. 그러면 저 1000평이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죠? 1억짜리 땅을 임야를 상속을 받았다니까. 서류 띄어봤더니
아버지가 뭐 평생 가지고 있는 땅인데 아들은 관심도 없었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쩌지 부동산 좀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 서류 띄웠더니 자연녹지지기래. 시세 확인했더니 평당 10만 원. 왜? 임야니까. 그 나무 뭐 쓰잘데없는 나무들 이따만한 호랑이 나타나는 금강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강송 있으면 나무 한 그루에 몇백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상속받아서 돈도 안 되니까 야가 이 땅 가지고 있다가 독일 유학을 갔다 쳐요. 유학을 갔다. 독일은 학비가 거의 없으니까 유학 갔다 와서 유학 갔더니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 다시 들어와서 5년 만에 들어왔더니 오른쪽 땅이 아이고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비일비재하죠. 와, 그럼요. 여러분들이 저 서울 집값 잡는다고 남양주 구리 쪽에 무슨 다산 신도시고 뭐 김포 외곽 청라 저기 막 인천공항 쪽에 막 가봐봐요. 온 허벌판에 아파트 있지. 그러죠. 그 위성도시 만들 때 논밭을 밀어버린다니까. 논밭을 밀어버린 논밭에 산을 깎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논밭이 제일 낫지. 그러죠. 산을 그 어떻게 깎아내? 그 많은 걸 공력도 많이 들고 논밭 평생 농사 짓다가 신도시 들었습니다. 마곡지구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없어? 비일비재하지. 그 평당 1,000만 원 돼버렸다니까. 1,000만 원. 그러면 전체 가격이 얼마요? 100억이지. 그러죠?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자, A가 상속받아 돌아가실 때는 이제 신혼이었어. 그래서 이제 땅 가지고 있다가 독일 갔다 와서 5년 만에 왔더니 100억짜리 땅 됐어. 그러면 같이 갔던 여자랑 계속 살아 안 살아? 어? 아니, 봐봐요. 냉정하게 생각해. 여러분 저 1억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난 여자인데 내가 100억짜리 부자가 됐잖아요. 조건이 달라졌잖아. 그럼 꼭 살아야 돼? 아니면 따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거. 그래 내가 이제 나는 이런 경우를 민법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나보고 미쳤냐는 거야. 왜 같이 사냐? 그래 내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도 사람이 조강지쳐 버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 이런 사람이요. 이거 같이 살아야지. 그럼 힘들 때 같이 살았으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그럼 못 써. 자, 그러면 한 2억 주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삶 챙기라고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1억짜리 땅이 100억짜리 땅이 됐잖아요. 이 땅 주인은 봐요. 용도가 변경은 서울시에서의 행정처분의 반사적 이익으로 땅값 뛴 거 아니에요. 이 A라는 사람은 기여 노력한 바가 있어 없어요? 뭐 그냥 저스트 땅 가진 거 그러잖아요. 그냥 땅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로 1억짜리 땅이 100억이 됐어요. 이익의 일부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법령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려서 반사적으로 땅값이 막 뛰는 곳을 대상으로 턱 지정을 해요.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은 건물 지을 때 돈 좀 내라 너희들이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노라. 이제도 그래서 한결같이 규제가 풀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용량이 부족하단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시설을 설치 못하니까 건물 총량을 줄이는 거고 야는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그래서 박스를 보면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못될 때 완화 해제되는 지역이거나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못될 때 강화라 그러면 안 돼요. 3번의 기억을 보면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됐다고 20% 100건에서 120, 130건 막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인구 증가 20% 이상 늘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보세요. 허가 건수가 늘었다, 인구가 늘었다, 규제가 풀렸다, 땅값 뛰어 안 뛰어? 뛰죠. 그런 데를 대상으로 뭘로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그 다음에 3번에 지정 기준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죠? 거기에 박스 1번 맨 끝에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그런 거는 입으로 떠들면서 해야죠. 10만 이상 지정한다. 그 다음 박스 밑에 아주 중요한 지정 해제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 된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1년 되는 날이라고 다음 날이라고 다음 날. 1년이요, 1년. 2년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설치 비용 부과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단독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얼마를 초과하는 200.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 한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합니다. 200제곱미터 초과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6번에 설치 비용이 납부해놓고 물납도 가능하단 말 나오죠. 물납이라는 것은 낼 돈이 없으면 워터로도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뭐 워터라고 하고 물납이라 쓴다. 그럼 되지 뭐. 안 그래요? 토지 등의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 시험에는 토지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 없다라고 낸 적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업 6번에 보세요. 특별시 등 시장 운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동그라미 하고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 잘 보세요. 저기 잘 들어보세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면적 얼마 초과하는 건물 지을 때 돈을 낸다고? 200.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가 200 초과하는 건물 지으니까 돈이 날라왔어. 500만 원. 그 500만 원 내라고 날라오면 그 돈 언제까지 내면 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2개월이란 거는 건축허가 떨어지고 2달 내에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돈 날라오면 욱하고 바로 내면 안 되고, 가지고 있다 건물 다 짓고 뭘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내면 돼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내고 와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8번에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고 있나요? 원래 얘가 건축물 용도가 오늘 배울 텐데 29가지거든요. 그 용도 건축물마다 유발 계수가 달라요. 다 다르고 공장은 특히 공장 종류마다 달라. 정말로 못 외웁니다. 그런데 시험은 유발 계수 묻는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가 아니고 옆에 몇 회 보세요. 나왔잖아요. 30회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발계수라고 그 박스에 조만한 박스 있지요. 그 7놈만 외워놓으면 다 풀립니다. 그 7놈만. 그것은 지금 뭐 당장 외울 때는 아니고 차차 외우면 됩니다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유발계수란 게 있구나. 자, 그 모든 건축물 중에 그냥 이렇게 귓등으로 뜯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박스에 보면 유발계수가 제일 높은 게 1등이 뭐요? 위락시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2.1인데 그럼 2등은요? 자, 위락을 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위락하러 간다. 관광휴게. 자, 2놈 나왔죠? 2놈 나왔으니까 이제 3등은 이종건생. 2놈이니까 이종건생. 이종건생이 3등이잖아요. 1.6. 자, 그러니까 이제 4등이 나와야 되잖아. 4등은 4놈이 나와야 됩니다. 1.4 문종이 운자. 나의 4마리 딱 맞아요. 문화집회, 종교운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게 공동 4등 1.4 4마리. 그 다음 마무리 일종건생으로 하는 거예요. 1.3 판매하고. 자, 여러분 이종하고 지문에 유발계수가 높은 거 골라봐라 하면 2종 1종 섞여 있으면 어디가 높다? 2종. 자, 그 정도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 자, 이제 그만 보시고요. 자, 책 보지 마세요. 유발계수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위락. 이게 숫자까지 뭐 기억하고 그럴 필요 없는데 약 2.1이요. 2등은 관광휴게. 자, 3등은 2놈 나왔으니까 2종 건생. 4등은 4마리 문종이 운자.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 마무리가 1종 건생 판매 1.3. 자, 위락이 2.1. 그 다음에 관광휴게가 1.9. 2종 건생 1.6. 1.4가 4마리 공동 4등. 마무리 1.3이 1종하고 판매, 1종 판매. 자, 제일 높은 게 위락. 그 다음이 관광. 그 다음이
이종, 네 마리 문종이 운자. 그 다음에 일종하고 판매. 뭐 다음 달까지 갈 것도 없네. 지금 외우면 되네요. 다 외웠잖아요. 뭐 다 외우지 않았나요? 그 읽은 말이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저 밑에 10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죠. 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그 돈으로 이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거든. 이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돼. 도로나 공원, 녹지 만들고 학교도 설치하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처리설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야를 외워야 되네요. 난감할세 또 이런 게 난감하다니까. 그러죠? 노를 생각 없이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은 자, 도공록이가 자, 도로공원 녹지 합쳐서 야가 도공록이요. 얘가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가서 갈증 나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폐기물 버리고 왔다. 자, 누가 도공록이 도로공원 녹지 야들이 어디 갔다고? 학교를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폐기물 버리고 왔다. 이 도공록이가 말이요. 청운의 뜻을 품고 대학교는 안 갔어. 대학 조건 가져와봐야 뭐 하겠냐고. 취직도 안 되는데. 결론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쉽게 얘기해 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걸 찾아봐라. 전문대학교나 대학교가 답이요. 그 다음 여러분 판단해봐봐. 초, 중, 고등학교 같은 시설은 필수 시설이지만 대학교는 필수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 신도시에 대학교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제 할 때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정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대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닌 거 골라봐라. 전문대학, 통신대학, 무슨 대학. 그러면 기하가 답이에요? 근데 그게 써먹어버렸잖아. 27회 때. 그러니까 딴 게 나올 수 있다면. 딴 거 나와도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대학교 빼고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재활용, 폐기물. 외워지네. 별거 아니네. 그러죠? 오케이. 아니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쉬운 과목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취락지구, 청문, 벌칙 이런 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행정심판을 우리가 지난주에 시설 사업을 할 때 기초조사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지. 측량은 타임토시이고 사업을 잘못했다. 행정청이 사업을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행정청이든 아니든 심판 제기됩니다. 행정청이 했다. 어떻게 심판 제기하냐?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심판 제기할 수밖에 없다.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심판 제기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가 1장이고 12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업한 거 위주로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많이 줄여놨으니까 10개 나오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